손님이 웃는 표정을 기억하려 한다. 기억해두면 다음이 달라진다. 손님이 계산하고 돌아설 때 잠깐이지만 환하게 웃는 표정을 볼 때가 있다.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다음에 그 손님이 또 왔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같은 온도로 대하려고 한다. 말투, 눈빛, 표정까지. 그러면 신기하게도 손님도 금세 편안해진다. 예전에 뵌 적 있죠? 네, 웃으셨을 때 인상 깊었어요. 그 말에 손님이 다시 웃는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진다. 장사는 수많은 얼굴을 마주하는 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웃는 얼굴을 기억하려 하면 그 기억은 나를 다시 웃게 만든다. 고수의 비밀 스킬. 손님의 좋았던 순간을 기억하자. 표정은 말보다 많은 걸 알려준다. 웃음을 기억하는 사장은 분위기를 관리할 줄 안다.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도 웃는다. 언젠가 다시 올 손님이기 때문이다. 가게에 들어왔다가 메뉴판만 보더니 나가는 손님. 처음엔 섭섭했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인사한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왜냐하면 그 손님은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만 내일은 손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손님이 진짜 나를 시험하듯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면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다. 장사는 단발이 아니라 쌓는 것이다. 한 번의 만남도 소중히 대하면 언젠가는 결실이 된다. 고수의 비밀 스킬. 나가는 손님에게도 끝까지 인사를. 순간보다 인연을 생각하자. 내 표정이 가게의 인상을 만든다. 한마디 던졌더니 손님이 돌아섰다. 말 한마디로 마음을 바꾸는 기술. 가게 앞을 스쳐 지나가던 손님. 메뉴판을 힐끔 보다가 그냥 지나치려는 순간 나는 작게 한마디를 던졌다. 요즘 같은 날 이 메뉴 진짜 잘 나가요. 손님의 발걸음이 멈췄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시 뒤로 물러서더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뭐가 잘 나가요? 웃으면서 물어서 나는 더 밝게 대답했다. 날씨 쌀쌀해서 그런지 이거 찾는 분들 많아요. 결국 손님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작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손님의 마음을 다시 돌렸다. 말에는 온도가 있다. 그 말이 진심이면 사람을 움직인다. 그리고 장사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다. 고수의 비밀 스킬. 지나가는 발걸음에 따뜻한 말을 걸어보자. 손님이 필요로 할 타이밍을 캐치하는 감각이 중요하다. 순간의 감각을 믿어보자. 손님의 말투가 바뀌는 순간을 봤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소한 징후. 처음 들어온 손님은 딱딱한 말투였다. 이거 얼마예요? 적어주세요. 표정도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주문을 받으며 조용히 공감하고 작게 웃어주고 서툴러 보이지 않게 응대하며 그 손님의 텀을 기다렸다. 그리고 계산할 때 손님의 말투가 달라졌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말끝이 부드러워졌고 눈이 맞닿을 만큼 시선도 달라졌다. 사람은 처음엔 경계한다. 그러다 서서히 마음을 연다.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 그걸 포착할 수 있다면 그 손님은 내 단골이 된다. 고수의 비밀 스킬. 손님의 첫 말투보다 마지막 말투를 기억하자. 말투가 달라졌다는 건 마음이 열린 신호다. 변화의 순간을 눈으로 잡을 수 있어야 장사가 보인다. 단골이 먼저 인사하게 만드는 법.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친근함을 남기는 기술. 동네에서 장사하다 보면 길에서 손님과 마주칠 때가 종종 있다. 예전엔 내가 먼저 인사하려 애썼다. 기억 안 나실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사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웃기만 했더니 손님이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다. 심지어 어떤 손님은 손을 흔들며 다가오기도 했다. 그날 깨달았다. 무리해서 다가가기보다 가볍게 기억에 남는 게 더 중요하구나. 장사는 자주 보이는 얼굴보다 볼 때마다 반가운 얼굴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손님이 먼저 인사한다. 고수의 비밀 스킬. 억지 친절보다
자연스러운 존재감이 오래간다. 손님이 먼저 인사할 만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자. 6. 거절을 당했지만 웃을 수 있었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에 손님이 돌아봤다. 새로운 메뉴를 추천했지만 손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안 먹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적극적이었죠? 그 말에 손님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근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다시 대화가 시작됐다. 거절은 장사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손님의 마음은 갈라지기도 돌아오기도 한다. 웃는 얼굴은 말보다 많은 걸 전달한다. 내 태도 하나의 손님의 태도도 바뀐다. 고수의 비밀 스킬. 거절을 당해도 표정은 그대로. 억지로 권하지 않되 여지는 남겨라. 손님이 부담 없이 돌아올 수 있게. 7. 감정이입이 장사의 핵심이었다. 손님의 기분으로 하루를 살아보기. 어느 날은 유난히 무표정한 손님이 많았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오늘 무슨 날인가? 왜 다들 기운이 없지?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먼저 무표정이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손님을 보기 전에 잠깐 상상해본다. 이 손님은 어떤 기분일까? 오늘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손님의 감정을 상상하고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표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면 신기하게도 손님이 먼저 웃는다. 장사는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기분을 맞추는 일이다. 그 감정이 통하면 손님은 그 공간을 편한 곳으로 기억한다. 고수의 비밀 스킬. 손님의 기분에 공감하려는 마음가짐이 기본이다. 눈빛과 표정으로 오늘 어떤 하루였을지를 읽어보자. 장사는 기분 맞추기 게임이다. 이기는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이다. 8. 손님이 미안하다고 말할 때 나는 이렇게 했다. 어떤 손님이 식탁을 많이 흘리고 휴지를 가득 사용한 뒤 부끄러운 듯 말했다. 아이고 너무 어질러놨네요. 죄송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희가 치우는 일이에요. 그 말에 손님은 눈빛이 달라졌다. 다음에 올 땐 조심해야겠네요. 미안하다는 말은 불편을 느낀 마음의 표현이다. 그럴 때 사장은 괜찮습니다 보다 한 걸음 먼저 다가가야 한다. 그 말 한마디가 손님을 다시 오게 만든다. 장사의 기술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읽는 능력이다. 고수의 비밀 스킬. 괜찮습니다에 공감을 더하자. 손님의 불편을 가볍게 넘기지 말자. 사과에 대한 응답도 장사의 품격이다. 9. 실수했지만 솔직히 말했더니. 정직은 사장의 가장 강력한 방패다. 어느 날 포장 주문을 하나 빠뜨렸다. 손님은 당연히 화가 났고 나는 얼어붙은 채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하지만 바로 뒤따라 말했다. 제 실수입니다. 저 때문에 귀한 시간 낭비하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다시 만들고 추가로 서비스도 챙겨드릴게요. 손님은 처음엔 날카로웠지만 조금씩 말투가 누그러졌다. 괜찮아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깨달았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솔직한 인정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고수의 비밀 스킬. 실수했을 땐 바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자. 변명보다 솔직함이 손님의 마음을 빠르게 녹인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결국 태도다. 10. 손님의 눈에서 다음이 보였다.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신뢰다. 처음 온 손님이 맛있게 먹고 간 걸 기억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손님이 다시 왔다. 지난번에 먹었던 거 또 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혹시 다시 주문하실까봐 준비해뒀어요. 그 말에 손님은 눈을 크게 뜨고 웃었다. 이 집 기억력이 좋네요. 손님의 두 번째 방문은 기회다. 첫 방문은 맛, 두 번째는 기억, 세 번째는 신뢰로 이어진다. 손님의 눈빛엔 항상 힌트가 있다. 다시 올 손님인지 아닐지. 그 눈빛을 알아보는 게 장사의 센스다. 고수의 비밀 스킬. 재방문 손님은 특별하게 맞이하자. 작은 기억이 단골을 만든다.
기억해요는 최고의 환대다.